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년 만에 마주 앉아 3시간 가까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향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전쟁 당사국을 포함한 국제 정세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사를 모두 지낸 박노벽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알래스카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번에는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휴전을 위한 자리였거든요. 네. 첫 만남부터 휴전을 논의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웠을까요? 아무래도 이 3년 반, 4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당사국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처음 출발을 하자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양측 간에도 그 부담이 있었죠. 특히 푸틴 대통령은 이게 전쟁에서 지금 승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 휴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중간에 끝낸다면 국내적으로 굉장히 그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전쟁이 잘못돼서 끝나면은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그 지도자가 교체되거나 암살되거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푸틴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24시간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왔다가 조금씩 이제 이게 실현되지 않으니까 국내적으로 약간 신뢰도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양측 간의 입장을 조율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점차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기대 수준을 좀 낮춰서 이건 다음 회기를 위한 첫 만남이다 이렇게 예. 기대 수준을 낮췄는데 아마 그것까지도 가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정상의 입장차가 조금 다른 듯한 모습인데 트럼프 네. 대통령이 오늘 네. 최종 합의가 될 때까지는 합의가 되지 않은 것 네. 이사이다라고 말하면서 합의 네.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만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푸틴 대통령이 다음에 모스크바에서 보십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답이 그러자고 한 게 아니고 아마 그렇게 하려면은 많은 지금 열이나 에너지가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예. 다음 회담을 어떻게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로 끝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지도자하고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브리핑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와 봐야 하겠지만은 이 휴전을 위한 레드라인을 분명히 그어놨었어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유럽 지도자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수요일 날 화상회의를 통해서 영토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있어야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영토를 뭐 어떻게 설정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할 수 없고 휴전을 하도록 그 요청을 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뭐 휴전을 무작정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아마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근본 원인이 해결돼야 한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봐서는 양측 간에 지금 입장이 커서 결국은 다음 회담이 열리려면은 어떤 전쟁 상태에서 뭔가 변화 아니면 서로 그 양측 간의 정치적인 그런 의지가 뭔가 변화가 돼야 할 텐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열의를 보일지 그것이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네. 미러 정상이 모두 오늘 회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거든요. 다음에 네. 모스크바에서 만나자라고 제안한 것 자체가 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응하는 모습을 보였기도 했고요. 네. 그럼 회담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면 될까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런 정상회담이나 이런 중요한 회담을 해서 이제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 쓰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면 수사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회담이 실패됐다는 걸 보여주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협상의 이제 주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푸틴 대통령이 지금 9시간을 거쳐서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에서 알래스카에 날아왔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최대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를 좋게 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푸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게 이렇게 적대적으로 그 어떤 그 관계를 악화시킬 의향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미러 간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 방향을 트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얘기들은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는지 휴전을 위한 최종 목적이었는데 어떤 징검다리를 놓던가 그 얘기는 없고
그 좋은 얘기가 있었다라고 부각을 하는 거는 그 자체가 분위기는 좋았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전화할 것이다. 이들도 합의해야 한다라는 발언이었는데 네, 네. 또 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도 또 중요한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국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없이 특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는 이미 상당히 당장 어렵다 아니면 상당 기간 어렵다는 걸 이미 그 결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푸틴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근본 원인 중에 일부는 해소는 됐지만 지금 영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사국들이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당연히 디브리핑 다시 말해 설명을 좀 해줘야 할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과연 이걸 협상으로 풀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에 이제 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이번에 회담이 잘 됐으면 제렌스키 대통령까지 불러서 삼자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진전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할 건지 이거에 대한 협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지금으로서는 조금 앞으로의 전망이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또 향후에 우크라이나와 나토가 이 휴전 합의 당사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공식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그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 협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이 이제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해야 하는데 이미 반러 성향이다 해가지고 이걸 교체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까지 하고 대통령 선거가 임기가 끝났는데도 더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라서 앞으로 이 당사자들 간의 이 대표성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는 합의했지만 주요 쟁점은 남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 양국이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 할 만한 쟁점, 합의할 만한 쟁점이 있었다라는 건데 네. 그 쟁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합의할 만한 쟁점은 이제 미러 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이 회담에 응하면서 부담스러웠던 것이 이게 휴전을 합의를 하기는 지금 어렵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을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미러 간에 뭔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자. 이렇게 작전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브리핑 때도 무슨 경제 문제라든가 디지털, 하이텍, 그다음에 뭐 우주, 심지어 이제 북극 문제까지 협력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기를 했는데 그런 이제 미러 간의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얘기는 했지만 실제 미러 간의 협력도 전쟁과 연결이 돼 있는 게 이게 제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예. 의회에서의 부과한 여러 가지 제재를 풀려면 결국은 휴전을 하지 않으면 또는 전쟁에 대한 어떤 방향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의 미러 관계의 앞으로의 미래 발전상 이거를 언급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쟁 휴전 합의 조건으로 사실 우크라이나 영토 교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네.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고요. 네. 또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가 휴전 합의에 도달했다고 해도 네. 군대 철수나 향후에 실무적으로 합의해야 될 부분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이 이제 오래 지닥다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많이 생기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토 부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헌법에 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그걸 그 영토를 줄이거나 늘릴 수가 없어요. 그 헌법에 이제 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토 문제는 일단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 문제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 영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이 전쟁이 끝나냐 하면은 전쟁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안전 보장이거든요. 그 서방이라든가 특히 미국, 유럽이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거냐, 나토 가입 대신에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무기 지원, 군대 지원 이런 게 이제 이스라엘 방식이 얘기가 되는데요.
예.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앞으로 배상 문제라든가 제재 해제 문제라든가 포로 교환 문제라든가 뭐 이런 등등 굉장히 그다음에 휴전 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갈 길이 좀 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또 미러 정상이 오늘 오찬을 겸한 확대 회담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네. 확대 회담을 생략을 하고 바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이 회담을 생략하고 기자회견을 한 거에 대한 또 의미가 뭐라고 봐야 네, 할까요? 이제 그게 바로 충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왜냐하면 대개 예정된 순서로 순조롭게 되면은 간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말도 한 3, 4분 얘기해 보면은 그 결론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이게 만일 본래는 이제 단독 회담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역만 데리고 그러다가 아마 미 측에서 이렇게 되면은 휘둘릴 수 있다 해가지고 3대 3으로 바꿨어요. 예. 그래서 그 국무장관하고 그 특사를 배석시킨 3대 3으로 하다가 그게 이제 결국은 예상했던 이제 휴전을 위한 다음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칙적인 게 타협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냥 기자 설명만 하고 만찬은 그 학대 회담을 하면서 만찬을 하려고 했던 건데 예. 그게 생략됐다는 거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더 학대 회담을 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이후에 아마 기자회견 후에 양 대통령이 그 2차 대전 때 소련이죠. 소련이 이제 미국하고 같이 이제 히틀러의 독일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그 조종사가 소련 조종사가 아마 전사한 그 유해가 그 기지 내에 이제 그 안치되어 있는가 봅니다. 예. 그래서 거기 가서 헌화까지는 했다. 이렇게는 지금 결론은 나는 것 같아서 양측 간의 합의는 못했지만 서로의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보겠다라는 의지는 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회담 가능성은 일단 열어뒀다 이렇게 해석을 그렇습니다. 하면 될 것 네, 같겠습니다. 네, 네. 또 6년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사실 시작부터 굉장히 주목이 됐습니다. 네. 알래스카 미군 기지에서 이루어졌는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앞에서 최신 폭격기와 전투기 모습을 과시를 했습니다. 레드카펫 위로 전투기가 또 비행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네. 또 두 정상이 통역자 없이 한 차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네. 이런 방식들이 트럼프 특유의 외교 방식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래 이 비즈니스맨으로서 본인이 거래의 달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압박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위축을 시키고 또 한편으로 이제 출구를 열어줘서 이렇게 이제 좀 대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통해서 이제 노벨 평화상까지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예. 이제 이런 그 상대방을 압박도 하면서 이렇게 그 협상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두 정상이 한 차로 통역 없이 이동하는 부분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 네.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네, 보통 이게 푸틴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이런 보통 이제 이렇게 지금 거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임한 다음에 첫 만남이고 기대도 크기 때문에 아마 그 안보 인사라든가 가벼운 대화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마 이 푸틴 대통령이 그 도착하자마자 우리 러시아와 미국이 아주 그 친근한 이웃 나라입니다라고 국경이 거의 뭐 해상을 통해서 이렇게 인접해 있는 나라다라는 식으로 이제 강조를 했듯이 서로 얘기를 했을 텐데 여기에 이제 통역은 타지 않았다고 지금 나오는 거 봐서는 뭐 깊이 있는 대화는 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 집니다. 양측 간에 서로 안보 인사 정도 나누는 그런 가벼운 대화를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자,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6개월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유럽의 안보 질서도 뒤흔들리고 이 과정에서 또 북한이 참전을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정말 많은 의미가 있겠는데 네. 우리가 이 전쟁을 결국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면 될까요? 네, 이제 전쟁이 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3년 반, 4년째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대적
그 전환기를 만든 촉발한 전쟁이다. 이게 처음 시작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안보적인 이유에서 시작은 했을 걸로는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이게 그 미러간 그리고 또 중국이나 북한까지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가 되는 거의 뭐 사실상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 촉발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그럼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미중 경쟁까지 부과가 돼가지고 이 강대국들이 어떤 전후 질서를 다시 재편하고자 하는 그런 전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는 가끔 이런 역사적인 그 흐름을 바꾸는 촉발하는 그 선도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1차 대전 과정에서 이제 그 혁명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한번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한 70년간 했고, 그 다음에 또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이 나서 그 냉전을 또 이렇게 종식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푸틴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또 이런 이제 탈냉전을 완전히 이제 다시 이제 강대국 간의 어떤 그 타협과 경쟁하는 시대로 바꾸는 그런 그 전쟁으로 이제 됐고요. 우리들한테는 이게 이제 북한이 일종의 이제 러북 간의 이제 동맹 조약까지 이제 부활시켜 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 버렸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에 다시 재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아마 광복절 기념사에서 어제 북한에 대해서도 체제를 존중할 거고, 이런 이제 대화와 그 화해 또는 신뢰를 촉발하고, 또 일본하고도 이런 협력 관계의 동반자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이 화해와 협력의 질서를 동북아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그 단합된 국내적으로 그런 국제 정치의 그런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거고, 이는 이제 미국의 이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우리의 역할을, 필요한 역할을 계속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적인 굉장히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논의를 위해서 오늘 두 정상이 모인 것이었는데 결론은 나지 않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회담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시대,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시대 평화를 위한 시대 전환점을 만들려는 노력이 반보 정도 출발선에는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고, 반보 정도 진전을 본 노력의 결과였다. 앞으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전쟁을 계속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과 서방이 다시 한번 이 전쟁의 전쟁 상태를 바꿔야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와 있다. 특히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지금 이제 제재를 더 강화할 건지, 또는 이제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 무기라든가 이런 지원을 더 강화할 건지, 이런 거를 결정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들어 있고, 이는 결국은 푸틴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상당한 열기나 에너지가 필요할 거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전쟁이 더 격화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마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전망이 조금 저로서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는 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 1년 내에 이 전쟁 경제를 계속 지속할 경우에 그동안에 그 유가에 의해서 또는 다른 수출에 의해서 지금 전쟁 자금을 쭉 예산의 한 40%를 돼 가지고 왔는데, 지금 금융권이 굉장히 위기에 봉착돼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 이자율이 아마 그 21%, 20%라고 하면 아마 기업하시는 분이 깜짝 놀라실 텐데, 그런 정도로 지금 그 채무 이하 그 갚는 그런 기업들이, 도산하는 기업들이 지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징후가 있어서, 이 전쟁을 과연 경제적인 압박만 가지고는 그 해결되기는 어렵고, 결국은 전장에서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 변화가 있어야, 또는 정치적인 의지의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변화 과정을 러시아가 원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지금
앞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관련한 내용 박노벽 교수와 함께 말씀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